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성공 방정식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위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그 성공 방정식 2번은 그 위기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이제 사후 관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DIAR이라는 성공 방정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문화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러한 성공하는 문화 중에서 바로 이 가시화하는 문화, 바로 여기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첫 번째 성공 방정식 요구사항 VMRW, 그 다음에 이제 오늘 DIAR, 이 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공 방정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공 방정식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장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면 어떤 성공 방정식이 필요할까? 다시 말해서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성공 방정식 2번을 이제 끌고 오면 2번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공 방정식 2번, 우리가 DR이라고 부르죠. 이 내용은 위기의 사전 정의와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define, identify, 그 다음에 analyze, risk 이런 내용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DR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위기를 사전에 정의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위기로 확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 위기를 수명 주기 내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DR은 우리가 언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착수 때 선제 위험 요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 선제 위험 요소로 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위기를 정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기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럼 DIR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위기를 정의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부분을 조기 확인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프로젝트 수명 주기 내에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기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정의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정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면 내에 영향력이 쭉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계획 단계는 미미하던 게 이제 얘가 실행 단계가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쫙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불명확한데도 그냥 아무 우리가 정의하지 않고 그걸 문제로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그게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현을 하는 단계에 들어오면 와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감정이 이제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럼 그때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보면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위기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인식해서 어느 단계에서 해결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에 대한 부분은 정의만 하면 이제 기초계획 때 우리가 딱 상황을 보고 이 부분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또 상세계획 때 정의된 위기가 계속 넘어오는데 이제쯤에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계획에 있는 내용대로만 실행하면 그 위기는 안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겠죠. 성공 방정식 그 DR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위기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 대상, 그 위기의 대상을 우리가 이제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착수 단계에서 선제 위험 요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뭐 경험이라든가 또 과거에 했던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 프로젝트 수행 중에 위기가 예상이 된다든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가시화시키고 또 그 말고도 이제 팀원들 간에 뭐 걱정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발주자나 수주자들이 뭐 꼭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그 정확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구체화해 놓는 그러한 단계가 이제 위기 식별에 대한 단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PMO를 넣은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의 문화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기 식별이라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위기를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 관리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획에 포함된다든가 하는 생각을 안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MO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정의를 시키는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기를 이제 우리가 독촉하는 거죠. 야, 어떤 일이 발생될 거야? 빨리 이러한 위기들을 얘기를 해. 이제 그러한 단계를 이제 여기서 거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 거친 위기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좀 검토를 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될 이제 대상이 위기에 대한 대상이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행 중에는 그 위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간회의든가 월간회의에서 계속적으로 그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대해서 정의된 위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금은 뭐 영향력이 낮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리뷰하고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우리가 위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MO가 이러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과연 언제쯤 이 위기를 처리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러한 부분을 PMO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잘 해결이 되면 바로 DR의 그러한 내용이 완료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산출물로는 위기관리 계획서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식별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대상 위기를 선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담은 위기관리 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쳐서 등록된 위기를 관리하는 위기 등록부라는 그러한 산출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영향력하고 그 다음에 진척 상황에 대해서 매주 진행되는 진척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는 위기 등록부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공 방정식 2번에 대해서 2번 D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설명하였듯이 DR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후 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전 관리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DR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성공 방정식 1번에서 다시 말해서 VMRW죠. 그 요구사항과 WBS에 매핑하고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성공률이 20%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기를 우리가 정의하고 확인하고 분석을 하면 또 성공률이 10% 올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성공률 25%에 더해서 성공률 55%를 우리가 달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 100%를 지향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또 성공률 20%에 해당하는 이 MESB라는 그런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